1997년 효고현에서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사카키바라 사건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997년 5월 27일 이른 아침 스마구의 한 중학교 정문에 끔찍하게도 잘린 남자아이의 목이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며칠 전 근처에서 실종됐던 11세 남자아이였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피해자는 목이 잘리고 입에서부터 귀까지 찢어졌으며 눈동자에는 X자의 상처가 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에는 사카키바라 세이토라는 이름의 성명문이 끼어 있었는데 그 성명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게임의 시작입니다. 미련한 경찰 여러분, 나를 멈춰보라고. 난 살인이 유쾌해서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의 죽음을 보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어. 더러운 채소 같은 인간들에게 죽음의 제재를, 수년간의 큰 원한의 유쾌한 판결을. 스쿨킬러 학교 살인마 사카키바라 세이토. 이런 사체 훼손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연쇄살인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범행의 이유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재발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동의 단독 외출을 금지시켰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돌아올 경우에는 부모들이 동행하여 범행의 재발에 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6월 4일 범인으로부터 두 번째 범행 성명문이 고베신문사로 전해졌습니다. 고베신문사에 일전에 내가 외출을 했을 때 우연히 가게에 TV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아나운서가 내 이름을 오니바나라고 틀리게 읽는 것을 들었다. 사람의 이름을 틀리게 읽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사람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종이 겉에 쓴 문자는 암호도, 수수께끼도, 허위도 아닌 거짓없는 나의 본명이다. 내가 존재하게 된 순간부터 그 이름은 지어졌고 그렇게 결정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 나에게는 국적이 없다. 지금까지 나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서 불린 적도 없다. 만일 내가 태어났을 때 나 그대로인 채라면 일부러 절단된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방치하는 등의 행동은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려고만 하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조용하게 살인을 즐기는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일부러 세상에 주목을 끄는 것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투명한 존재로 계속되는 나를 적어도 당신들의 상상 속에서만이라도 실제 않은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그것과 동시에 투명한 존재인 나를 생산한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을 낳은 사회로의 복수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단지 복수하는 것뿐이라면 지금까지 떠맡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리는 것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 세계에서 단 한 명, 나와 같은 투명한 존재인 친구와 상담했다. 그러자 그는 비참하지 않고 가치 있는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라면 당신의 취미이기도 하며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고 또 목적이기도 한 살인을 포함시켜 복수를 게임으로서 즐기고 당신의 취미를 살인으로부터 복수로 바꿔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당신만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반응하듯이 나는 이번 살인 게임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내가 왜 살인을 좋아하는가는 알 수 없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자연의 섭리로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살인을 하고 있을 때만은 평소의 증오로부터 해방되고 평온함을 얻을 수가 있다. 사람의 고통만이 나의 고통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 종이에 쓴 문장을 대체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보통 이상의 집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 이름을 틀리게 읽거나 내 존재가 더럽혀지는 일을 참을 수가 없다.
지금 현재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게 봐도 내심 귀찮아하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속이고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나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다. 잡히면 아마도 목이 매달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경찰도 목숨을 걸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더 분노와 집념을 가지고 나를 추적해줬으면 좋겠다. 향후 한 번이라도 내 이름을 틀리게 읽거나 다시 실망시키는 일이 생긴다면 일주일간 3개의 채소를 해치우겠다. 나를 아이밖에 죽일 수 없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큰 실수다. 나는 한 명의 인간을 2번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추신. 머리 부분에 입에 넣어둔 편지 글자가 빛 따위에 젖어 읽기 힘들 것 같아서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의 편지도 함께 보냅니다. 내 이름은 사카키바라 세이토. 밤하늘을 볼 때 떠올리면 좋겠지. 이러한 내용의 편지 내용으로 보았을 때 경찰은 범인이 30세에서 40세 전후의 높은 교양을 가진 남성으로 추정하였으나 6월 28일 범인이 체포되었을 당시 범인은 14세 중학생이었습니다. 범인은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조사관이 첫 번째 범행 성명문에 컬러 사본을 꺼내며 필적이 이치한다고 말하자 소리내며 울더니 범행을 자백하였다고 합니다. 범인은 대기업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남동생과 막내동생 이렇게 5인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예의범절에 엄격하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모친으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받은 뒤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심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의사에게서 소아노이로제라는 진단을 받고 부모님은 가정교육 방침을 방임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방임주의 때문이었을까요? 범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를 경계로 죽음이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주위의 고양이나 작은 새 등 작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비정상적인 잔악성을 가진 범인은 근처에서도 유명해서 친구들도 무서워하며 다들 멀어졌다고 합니다. 범인은 체포 때부터 계속 부모님의 면회를 거절하였으나 사건 발생 6년 만에 부모의 면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는 정말로 네가 범인이야 라고 묻자 응 내가 했어 라고 말하며 쓰러져 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잔혹한 범죄를 저질른 범인은 소년법이라는 명목하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정신치료를 받으며 소년원에서 8년을 보냈습니다. 현재 아즈마는 자신의 수기를 쓴 책을 출판하였으며 일본 사회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